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353번째 발표를 이제 맡게 된 이형민이고요. 오늘은 Neural Simflow Fields for Space-Time View Synthesis of Dynamic Scenes라고 해가지고 네. 할로윈 맞아가지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많이들 이제 유명해져서 알고 계시는 널프라는 놈을 비디오 하나만 보고 비디오 프레임들 딱 한 편의 비디오만 보고 이 널프를 프레임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내는 학습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널프에 대해서 제가 그 302번째 한 6달 전이네요. 302번째 발표에서 널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널프에 대해서 좀 그 요약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뷰 신세시스라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좀 작네요. 뷰 신세시스라는 태스크인데 이 뷰 신세시스는 뭘 하는 거냐면은 좀 3D 공간 정보를 파악을 해서 n개의 시점에서 찍은 2D 이미지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여러 가지 시점에서 찍는 거예요. 이 시간 말고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찍은 이런 n개의 이미지들이 주어지면은 어,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방향에서 찍은 시점의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인풋으로 주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찍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뷰 신세시스라는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뷰 신세시스를 되게 혁명적으로 잘 성능을 올려내서 이제 이 널프라는 놈이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널프라는 논문에 이제 간단한 그 내용을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 널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널프가 뭐의 약자냐면 뉴럴 라디언스 필드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널프에서는 이미지들을 예로 들면은 2D 이미지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2D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2D 이미지의 보통 이 픽셀 값들을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 y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 x, y라는 어떤 값을 호출을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값을 불러와 가지고 어떤 RGB 값을 우리는 바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이미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미지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래서 i의 어떤 이미지에 x, y라는 위치를 넣으면은 어떤 함수에서 x랑 y를 인풋으로 하는 함수를 거쳐서 RGB 값을 그때그때 연산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뉴럴 라디언스 필드라고 하고 이제 3D 데이터로 이걸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3D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y의 점들을 XYZ의 점들을 집합 형태로 가지고 있는 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미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복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큐브 형태로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셀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3D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뉴럴 라디언스 필드의 개념은 결국에는 이 뷰 신세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의 3D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렌더링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3D 공간상을 어떤 함수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위치 값을 인풋으로 주면 그러니까 인풋은 XYZ 값이 되겠죠. XYZ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그 위치의 RGB 값을 연산해내는 함수의 형태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널프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 널프가 3D 공간을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 이미지에 이 픽셀 값, 여기가 뭐 x, y라는 픽셀 값이 있을 때 이 픽셀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픽셀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픽셀에 이, 이 나무의 가지 끝부분이 이 픽셀에 이렇게 맺히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는 나무의 어떤 가지 끝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 나무의 가지 끝부분이 이 픽셀의 값수로 결정되게 되는 데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픽셀까지의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치고, 이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 대상으로부터 이 픽셀까지의 어떤 빛의 길을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광선을 이제 이걸 레이라고 하고요. 이 레이 위에 있는 점들이 쭉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투명한 어떤 점들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뭐 나뭇가지도 있을 거고, 앞에 뭐 나뭇잎 같은 게 살짝 가리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뒤로도 쭉 어떤 레이의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널프에서는 이 3D 공간이 이 이미지로 담기는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레이 위에, 한 레이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가지고 있는 RGB급들이 다 있겠죠. 이 RGB 값들이 다 있을 텐데, 얘네들의 weighted sum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weighted sum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YZ 값을 지금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으로 RGB 값을 아웃풋으로 하고 있는 어떤 F라는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널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티드 썸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웨이트를 몇으로 해가지고 이 픽셀 값을 결정을 하냐인데, 이 웨이트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고, 이런 대상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레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픽셀 값 RGB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그러면은 이 레이 위에 있는 점들을 어떤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더할 것이냐, 이 웨이트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이 두 가지 법칙을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상식적인 법칙들인데, 첫 번째로 이 덴시티가 클수록 웨이트가 커야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어, 이 널프에서 이 F라는 놈이, 지금 여기서 인풋 아웃풋 관계를 제가 슬라이드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전에 X, Y, G를 인풋으로 받으면은 아웃풋으로 RGB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를 더 받고 한 가지를 더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F라는 놈이 인풋으로는 X, Y, G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X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D라는 위치 벡터를 하나 더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픽셀, 그러니까 어떤 점, 3차원상의 어떤 점을 봤을 때 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점의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뭐 거울상의 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 물방울이나 이런 투명한 놈이라든지 하면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방향을 같이 주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RGB 컬러 값이랑 덴시티라는 놈을 아웃풋으로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시티가 뭐냐면은 이 점의 밀도, 그러니까 투명도의 역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레이 위에 있는 점들 각각의 덴시티가 클수록 웨이트가 커야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 투명도가 큰 애들은 이 픽셀을 결정하는데 거의 아무 영향을 못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픽셀 값은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RGB 색상이 이 RGB 값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오브젝트는 상대적으로 덴시티가 큰 놈이에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색이 이 RGB 값이 무엇이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점을 가로막고 있는 점들의 덴시티 값이 작을수록 웨이트가 커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뒤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다고 치죠.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까지 이
카메라와 이 오브젝트 사이에 모든 점들이 대부분의 점들이 지금 덴시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얘네가 투명하기 때문에 얘가 보였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얘가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RGB 값이 이 RGB 값에 이 물체의 RGB 값만 영향을 미치고 얘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애들의 덴시티의 합을 보니까 여기서 덴시티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의 웨이트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불투명할수록 웨이트가 높다라는 이제 성질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안 가려져 있을수록 웨이트가 높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식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앞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웨이트가 되고 얘가 덴시티죠. 지금 이 첫 번째 웨이트가 되는 건데 어떤 이제 이 적분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RGB 값이 결정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가 하나 딱 주어졌을 때 이 레이에 해당하는 RGB 값이 몇으로 결정되느냐에 대한 식인데 이 T 같은 경우는 밑에서 계산을 하듯이 이, 이 점으로부터 특정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웨이트를 결정해야 되는 지점으로부터 카메라 사이의 덴시티들의 합을 역수취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점의 덴시티죠. 그래서 그 지점의 덴시티 값을 각각 곱해서 RGB 값을 웨이티드 썸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해진 이 칼라 값이 우리가 이미지를 GT로 가지고 있죠. 지금 이 값을 그래서 어디다가 구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냐면은 이런 그 주어진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가 주어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한 다음에 로스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 RGB 값이랑 이 레이를 통해서 얻은 RGB 값, 이 여기서 나온 덴시티, 이 시그마 값이랑 컬러 값은 우리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아웃풋들이니까 얘네가 결국 학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못 본 시점에 어떤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 식을 활용을 할 텐데 거기에도 이제 덴시티랑 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함수, 학습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덴시티랑 컬러를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뷰 신세시스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F라는 함수는 기존의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처럼 학습을 한번 딱 해놓고 여러 번 쓰는 인퍼런스를 여러 번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이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그냥 이니셜라이즈가 돼서 한 번 그냥 학습이 돼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해놓고 계속 이제 뭐 여러 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게 좀 번거로우니까 메타러닝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얘를 한 번만 딱 학습을 해놓고 나중에는 좀 그 파인튠 같은 거를 이 N개의 이미지 주어진 N개의 이미지로 학습하는 과정을 좀 간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오늘 소개드릴 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SF라고 해서 Neural Scene Flow Field라는 이제 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CVPR 2021년에 소개된 논문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네. 올해 CVPR에 소개된 논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딱 하나만 가지고 이 뷰 신세시스랑 심지어 비디오 앤 모션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널프가 처음에 인풋이 n개의 이미지죠. 이 n개의 이미지들 가지고 이제 인풋이라기보다는 학습을 어디다 하느냐가 이제 n개의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이 뉴럴 씬 플로우 필드는
이 비디오에 있는 각 프레임들 있죠. 프레임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고화질 비디오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1초에 60프레임 막 이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 프레임들을 이 N개의 이미지처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N개의 이미지랑 이 프레임들을 쓰는 거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프레임들은 이 프레임들이 만약에 어떤 딱 멈춰 있는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카메라만 이렇게 쭉 움직여가면서 여러 방향에서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널프랑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서 학습을 하는 게 되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이 오브젝트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까지 같이 잡아보자. 그래서 한 김에 이 타임까지 같이 신세시스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딱 뭐 1초, 2초, 3초 이런 이미지들만 가지고 학습을 해도 뭐 1.5초, 2.5초 이렇게 시간 축으로까지 이런 컨티뉴어스한 널프 개념의 어떤 프레임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도비 리서치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 신플로우 필드에 이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필요한 개념이 이제 신플로우라는 개념이에요. 신플로우라는 개념인데 이 신플로우는 옵티컬 플로우의 3D 버전이에요.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2D 이미지에서 인접한 두 프레임이 있을 때 어떤 픽셀이 다음 프레임에서 어느 위치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벡터를 이제 픽셀마다 가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3D 개념이어서 각각의 3D 공간상의 어떤 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XYZ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벡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심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심플로우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뉴럴 라디안스 필드 널프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널프고요. 널프에서 쓰는 식들이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식들이죠. 여긴 다. 그리고 여기가 뉴럴 심플로우 필드에서 쓰는 식들인데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차이점을 보자면은 널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정보랑 그 위치를 바라보는 방향의 벡터를 같이 인풋으로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RGB 값이랑 덴시티 값을 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NSFF에서는 위치랑 방향을 받는 거 똑같고 RGB 값이랑 덴시티를 받는 거 똑같은데 보면은 I라는 놈을 또 더 받고 있고 F랑 W라는 놈을 같이 그 아웃풋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I라는 놈은 이제 프레임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T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몇 번째 프레임이냐 이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 F가 이 신플로우예요. 신플로우여서 이 위치에 RGB 값이랑 덴시티 값은 알겠는데 그 위치에 그 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i번째 프레임에서 어떤 그 XYZ 지점에 있는 어떤 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이 위치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 벡터가 이 3차원 방향의 벡터가 신플로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 여기서 소개하는 FI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FI는 심플로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각 어떤 위치를 넣었을 때 그 지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3차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대한 벡터고요. 이 W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발전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널프에서 쓰고 있는 이 접분식을 좀 확장을 해요. 그래서 확장한 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으로는 타임축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요. 아웃풋으로는 심플로우랑 이 뒤에서 설명드릴 W라는 놈이 같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인풋으로 그래서 아웃풋으로 얻은 이 덴시티랑 컬러에 대해서
세팅을 i번째 프레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 C라는 거를 얻을 건데, 이제 이 C라는 이제 RGB 값을 우리는 또 얻게 될 텐데, 이 RGB 값을 실제 프레임의 그 픽셀 값이랑 또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는 로스를 얻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i번째 시점을 딱 고정을 시키고요. 시점을 일단 하나를 그 시간에 고정을 시키고, j번째 프레임에서부터 온 어떤 그 이제 j번째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픽셀 값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j에 대해서 j를 일단 이 주변에 이 i 주변에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막 이 정도로 주변에 있는 프레임들의 인덱스로 설정을 할 건데, 일단 j라는 프레임이 있고 i라는 프레임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i라는 프레임을 딱 고정을 하고, 이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널프에서는 이 i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이 레이가 있으면은 이 레이 위에 있는 픽셀들의 이 점들의 웨이티드 썸을 구해가지고 우리는 C 햇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I 시점 기준으로 J번째 프레임에 있는 점들의 어떤 점들을 가지고 얻은 C 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이 위에 있는 점들이 J번째 프레임에서는 좀 움직여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가 좀 다르게 움직여 있겠죠. 얘는 뭐 조금 움직이고 얘는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이 레이 위에 있는 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J번째 프레임 입장에서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을 다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면은 이 i번째 프레임에 이 레이 위에 있는 점들로 인해서 얻은 이 픽셀 C 값이 있겠죠. 이 C 값이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점들의 소스는, 그러니까 3차원 포인트들은 J번째 프레임에서 얻는 거고, 그리고 타임 시점은 i번째 프레임 기준인 거고, 그리고 i번째 프레임 기준이었으니까 이 J번째 프레임에서 얻은 3차원 포인트들을 웨이티드 썸 한 결과는 이 i번째 프레임에 있는 실제 픽셀 값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은 이런 로스를 얻을 수 있어요. 방금까지 소개드린 그 설명을 드린 게 이 식이었고, 이런 로스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로스를 J번째 프레임은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죠. 이 i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사실 이 대상이 너무 많이 움직여 버리니까 좀 픽셀 값들이 좀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i번째 프레임으로부터 대충 뭐 몇 개, n개, 양쪽에 있는 n개의 프레임들에 대해서 다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R에 대해서 썸하는 거는 이제 i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레이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 레이들에 대한 합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스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RGB 값뿐만이 아니라 이 RGB 값에 더해서 이 심플로우 값을 같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포토메트릭 로스를 하나 얻게 되고요. 이게 이제 널프에서 쓰는 로스랑 이제 그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 W 값, 아까 전에 그 F라는 함수에서 C, 시그마, 심플로우, W 이 네 개 얻는다고 했었는데, X, D, I 이걸 얻어가지고 W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W는 뭐냐면은 이 오클루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클루전은 뭐냐면은 이 W가 의미하는 거는 이 i번째 프레임이랑 j번째 프레임이 있을 때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어떤 씬에 대해서 이제 두 프레임을 찍은 결과일 텐데, 둘 다 이 씬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이
씬에 전부 다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막 씬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씬에 있다가 카메라 밖으로 쏙 나갔을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뭐라고 할까요? 뭐 없어진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없어진 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물방울이 있었는데 여기 뽁 하고 터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I번째 프레임에는 있는데 J번째 프레임은 없는 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 W라는 놈을 이제 정의를 해서, 아까 전에 이 포토메트릭 로스 있었죠. 이 J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I번째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 픽셀들을 다시 재정렬을 한 다음에 얻은 이 C 햇 값, 얘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구할 텐데, 로스를 구할 때 그러면은 재정렬을 다 해가지고 C 햇을 얻을 텐데, 이 I번째 프레임에는 있는데 J번째 프레임에는 없었던 애들에 대해서는 좀 전부 다 이거를 구하면은 당연히 이 로스가 0이 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I번째 프레임이랑 J번째 프레임에 동시에 등장하지 않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준 거죠. 걔네들은 고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W 값이 1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얘네들을 계산을 하고, W 값이 0일 때는 제외를 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오클루전을 좀 고려를 해서, 오클루전의 어떤 지오메트릭한 어떤 성질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 W를 어떻게 잘 가려지거나 가려지지 않거나, 또는 이 심 밖으로 나갔거나 안 나갔거나, 심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사실 뭐 이런 그 심플로우 같은 거 분석하면은 뭔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거를 반영해서 W를 얻진 않았고요. 이 W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그 곱하고, 웬만하면은 뒤에 로스를 하나 더해서 웬만하면은 W는 1을 유지하고 정 안 되겠으면은 W를 0으로 해라 라는 이런 식의 로스를 여기서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W를 1로 만드는 로스를 뒤에다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앞에다가 이 W를 곱해서 쓰면은 이 값이 도저히 아무리 해도 0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만 이 W가 0이 되겠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도를 하고 이런 로스를 이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심 밖으로 나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등장하는 로스들은 좀 가이드에 해당하는 로스들인데, 첫 번째로 일단 스무스니스 텀이라고 해가지고, 플로우라는 게, 이거는 옵티컬 플로우에서도 쓰는 개념인데, 옵티컬 플로우도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이 대상이 이 픽셀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이 근처에 있는 픽셀들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프라이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근처에 있는 플로우끼리는 그 심플로우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로스를 주는데, 이 근처에 있는 플로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냥 한 레이 위에 있는 플로우들로 정의를 해요. 한 레이 위에서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한 레이 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이 근처에 있는 한 레이 위에서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는 이 심플로우가 비슷해야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로스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사이클 컨시스턴시 텀이라고 해가지고, 이 심플로우를 따라서 만약에 i번째 프레임이고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인데, 심플로 그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x, y, g 위치에서 심플로우를 구해봤더니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z 더하기 델타 z, 이 위치에서의 심플로우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반대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반대가 나와서 다시 x, y, z로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심플로우가 구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텀이랑 스무스니스 텀을 여기서 더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 사실
이 두 로스가 저는 대부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문에서 사실 앞에서 막 엄청 대단하게 막 복잡하게 뭔가 확장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 이 두 로스가 모든 일을 다 캐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3차원상에서 지금 심플로우를 얻을 수 있고 3차원상에서 심플로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린 뎁스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웨이에 대해서 이 웨이 위치에서 뭐 웨이트를 구해봤 덴시티 같은 걸 덴시티 말고 그 앞에 C 앞에 있는 이 웨이트들 있죠. 이 웨이트들을 다 그려보면은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작게 나올 거예요. 이러면 여기가 투명한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 물체가 이 픽셀 값을 결정했다. 사실상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위치 값을 우리는 뎁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대 값을 가져가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D랑 이 웨이트랑 적분을 한 어떤 웨이트 이렇게 적분을 한 값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하나의 확률 변수처럼 해석을 하고 이 웨이트를 하나의 확률 디스트리뷰션처럼 해석을 하고 이 D의 기대 값을 구해보면은 이 레이에 해당하는 이 픽셀에 해당하는 어떤 뎁스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뎁스에 대해서도 뭔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거에 둘 다 2D 버전이 있는 거죠. 심플로우에 해당하는 놈을 이제 2D로 프로젝션 시켜보면은 옵티컬 플로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뎁스를 2D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모노 뎁스 맵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2D로 보낸 놈들을 플로우넷 버전 2랑 이게 이제 모노 뎁스 에스티메이션 논문인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2D에서 슈퍼비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2D에서 뎁스 구하고 옵티컬 플로우 구해가지고 이 3D에서 구한 뎁스랑 옵티컬 플로우 정보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그냥 줘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성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슈퍼비전까지 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복잡한 식이 될 텐데 이 비디오 씬들을 쭉 보면은 이 대상이 움직이는 대상은 보통 이제 한정적이고 대부분의 배경 뭐 나무나 뭐 땅바닥 뭐 이런 애들 있죠. 여기 뭐 기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요놈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움직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플로우까지 심플로우까지 구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놈으로부터 이렇게 막 가지고 와가지고 레일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움직이는 놈만 없으면은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까 전에 이 비디오에 있는 모든 프레임들을 그냥 다 어떤 이미 시점에서의 n개의 이미지처럼 쓰면은 널프랑 이렇게 네 널프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에 대한 어떤 로스를 또 줍니다. 그래서 아니 로스가 아니라 어떤 마스크를 또 아웃풋으로 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움직임에 해당하는 dy였나요? 아까? 네, dy에 해당하는 요 x, d, i 이렇게 같이 받는 놈이랑 별개의 네트워크고요. 별개의 네트워크로 얘는 움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신 얘가 이 픽셀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를 추가적으로 예측을 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씬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가정을 하고 이 컨비네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을 때 움직이는 놈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구한 이 다이나믹 뉴럴 심플로우 필드 요 놈에서부터 구한 C랑 시그마를 넣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된 놈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 씬이 그 리지드하다고 그러니까 스태틱하다고 생각 가정을 하고 구한 C랑 시그마를 넣어가지고 이 둘을 또 V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 움직이지 않는 놈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프레임을 보고 더 정확한 어떤 픽셀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컨비네이션까지 해가지고 로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그 인풋이 지금 차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널프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 사인이랑 뭐 코사인의 어떤 뭐 주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1부터 뭐 1 L-1까지 뭐 0부터 L-1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그 XYZ를 3차원을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좀 사인이나 코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더 높은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서 넣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널프 논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반영을 한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MLP 구조죠, 둘 다. MLP 구조고. 그래서 로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포토메트릭 로스, 제일 길게 설명드렸던 포토메트릭 로스랑 마지막에 설명드린 컨비네이션 로스, 이 데이터 텀은 그 슈퍼비전 준 거, 뎁스랑 옵티컬 플로우 이용해서 슈퍼비전 준 거고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이제 아까 전에 스무스니스 내용이고 얘가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인데 보면은 이제 이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이고 얘가 널프인데 사실 널프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널프를 얘네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비디오 전체를 그냥 N개의 이미지로 취급을 해가지고 널프를 학습을 시켰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이 뉴럴 심플로우 필드라는 논문은 널프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비디오 딱 하나만 보고도 이 비디오 내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이제 3D로 잘 렌더링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